밀크커피 반점이 6개 이상 관찰이 되면 그때는 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아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인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밀크커피를 좀 엎지른 것과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는 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로 출생시나 유아기 때 균일한 옅은 갈색의 반점 내지 반의 형태로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몸이 점차 커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병변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양은 둥근 모양에서부터 들쭉날쭉한 모양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또 색깔도 옅은 갈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다양합니다. 둥근 모양이 비교적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약간 톱니바퀴 모양처럼 좀 들쭉날쭉하게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밀크커피 반점이 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밀크커피 반점이 있다라고 이제 들으면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면서 걱정부터 덜커덕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맞다, 아니다 라고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건강한 성인의 3명 중에 1명에서 1개 이상의 밀크커피 반점이 정상적으로 보여질 만큼 비교적 흔한 반점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둔다고 해서 특별히 그 병변에서 암이 발생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춘기 이전에는 크기가 한 5mm 이상, 사춘기 이후에는 15mm 이상 정도 되는 밀크커피 반점이 6개 이상 관찰이 되면 그때는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경섬유종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뼈, 신경계 등 다양한 장기를 다발성으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질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직계, 형제, 자매 이런 분들도 같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밀크커피 반점 외에도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의 주근깨라든지 또는 신경섬유종이 관찰될 수 있고요. 피부 증상 외에도 실신경로 종양이 발생할 경우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뼈의 형성 이상으로 인해서 척추측만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오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시에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섬유종증의 첫 번째 신호로 이 밀크커피 반점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우 그냥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진단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합병증이 생길 경우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밀크커피 반점이 6개 이상 관찰이 될 경우에는 꼭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전에는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일종의 본인의 컴플렉스로 간직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밀크커피 반점 치료하기 힘든 질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레이저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치료의 기본은 토닝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낮은 에너지로 수차례 치료를 하는 레이저 방식인데요.
64나노미터 파장대에 엔디아그 레이저를 사용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피코 레이저라고 해서 레이저 빔을 1조분의 1초, 즉 피코초의 짧은 펄스로 나누어서 비교적 주변 조직에는 손상을 덜 주고 병변 내 색소만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이게 저출력 레이저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조금 따끔따끔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마취연고를 바르고 레이저를 할 경우에는 크게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시술 후에도 약간의 붉은기 외에는 닦지가 않는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부작용 같은 거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는 이게 사실 질환이어서 꼭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굳이 꼽자면 일단은 너무 어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마취연고를 바르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한 100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레이저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밀크 반점도 비교적 치료가 좀 수월한 타입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좀 피부 치료가 잘 안 되는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치료가 좀 비교적 잘 되는 타입으로는 쉽게 생각해서 조금 못생긴 반점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쁘고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보다 좀 더 경계가 들쑥날쑥한 타입이 좀 더 치료가 잘 되고요. 색깔도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이 좀 혼재되어 있을 때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마치 유리창 표면에 좀 지저분하게 먼지가 낀 것처럼 피부 표면 가까이에 붙어 보이는 병변 같은 경우에도 좀 표면 쪽에 색소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20회에서 한 30회 정도 꾸준히 레이저 치료를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냥 냅두셔도 사실 무관해요. 이게 이제 밀크 커피 반점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피부암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이상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밀크커피 반점 꾸준히 적절한 강도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밀크커피 반점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